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설프게 이전에 MB나 박근혜가 하는 그런 레파토리로 그런 리토릭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 그 행동을 해야지 지지하지 않는 인간도 지지를 하게 되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 간간히 황심소에서 시작하는 오늘은 시사심리 분석 사연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시사심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예전에 한 번? 예전에 한 번? 네.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방송이나 뭐 나오셔서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어떠셨어요? 여러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시사 심리 분석이다. 네. 그 참 문제잖아요. 시사 심리 분석은 이 심리 상담을 하는 건 여러 사람을 참 이 내담자를 좀 편하게 하고 또 자기 문제를 나름대로 인식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게 상담인데 시사 심리 분석은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사님이 미움받으시겠죠? 그렇죠. 미움받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과학적인 거의 과학이 아닌 자학적인 정세를 가진 인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상한 성향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선구자의 길은 외로우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통수 맞고 쓰러지는 그 역할이 당신의 운명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응원을 한다 이 정도 얘기까지. 그렇죠. 너가 장렬하게 쓰러질 때 나는 응원의 박수를 하면서 너의 죽음을 저의 길이다.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 취미는 없고 이제. 그 정도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너의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추모하는 마음은 표하리라 이거군요.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냥.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저 사람은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그러면 광야에서 그 요한은 깨어 있으라 너희들 지금 그럴 때 그 요한은 굳이 왜 저럴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그런 질문이 좀 많습니다. 아마 사도세자 요한이었죠. 그렇게 하신 분이. 응? 사도세자 요한이요? 사도 요한. 왜 내가 사도세자 요한이라고 그럴까? 사도 요한. 사도세자라는 분도 있지 않았어요? 조선에 있었습니다. 세자는 조선에 사도세자는 조선이었고 사도 요한. 요즘 나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겠죠? 힘내십시오. 네, 날 보고 힘내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신념에 의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본인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자신의 미션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질문 많은 짠입니다. 짠하네요. 그렇지만 어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기대하겠어요. 옆에서 계속 웃는 분 누구세요? 제니입니다. 제니. 네, 훌륭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 많은 짠. 오늘 어떤 시사 심리 사연이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30대 직장인 여성으로 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나와 사회가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분 좋은 기사를 보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박사님께 사연을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100일 직후 조사한 지지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80%를 넘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취임 이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발행한 한정판 문재인 대통령 우표를 도입하려 새벽부터 우체국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대통령에 대한 열풍은 아이돌 인기를 버금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부자 증세,
치매 국가 책임 정책이나 건강보험 확대 등과 관련된 문재인 케어, 부동산 정책 등 평가도 긍정 반응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100일 취임 기념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위로하는 모습은 그분의 따뜻한 성정과 소통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인 듯합니다. 취임 100일 맞이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 쇼도 이전에 MB나 수임번호 503번 박근혜 씨와 아주 대비되는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인 듯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 기분이 좋고 즐겁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궁금증과 불안감도 느껴집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하는 불안함과 같은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지난해 겨울 촛불혁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정부의 불신과 불통, 그리고 수많은 불법 비리 등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그분이 달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이지요.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 적폐청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또 고소영, TK 최경환에서 최순실로 이어지는 집단들이 자기들끼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나라를 잘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끼리들 해먹는 그런 나라는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인재들을 널리 기용하면서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나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이슈의 핵심으로 두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맞죠? 윤 대통령은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회에서도 청와대 영민관에서 즐겁게 성대하게 행사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과 소통하려는 그분의 남다른 노력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 야3당은 문 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는 짜고친 정치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심리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니 조금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문 대통령께서 지난 8월 21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요즘 한창 날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어요.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MB나 박근혜 대통령 때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에서 값싸고 질 좋은 고기 먹을 수 있어 좋지 않느냐라고 하거나 메르스 사태에서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손만 잘 씻으면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는 듯해요. 분명 문 대통령은 그런 적폐를 청산하라고 뽑았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께서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은 이전에 MB나 박근혜 씨와 같은 분들이 대통령으로 늘 뻔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은 그분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지난 8월 26일에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가치로만 국민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금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실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소통, 탈권위, 공정, 자치분권, 환경, 성평등 등을 같이 문제로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나 이전의 국민정부에서 잘할 수 있고 원래부터 우위에 있었으며 DNA도 강점이라고 하신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를 보여주셨지만 정말 집권 당시에는 소통보다는 불통, 공정보다는 끼리끼리, 자치분권이나 환경, 성평등 등이 정말 이루어졌다고 믿어지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과 소득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시면 잘 살게 해주겠다며 나선 MB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경제와 성장, 소득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며 복지는 대통령이 바뀌어 국민의 삶이 더 좋아졌고 세금은 더 낼만하다고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분이 정말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충족시키려는 욕망을 아시기나 할까요?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하나요? 황 박사님이라면 제 질문에 대해 잘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이 엄청 많은데 이분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후에도 80% 수준인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게 기분 좋은 뉴스라고 하는데 이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걱정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었는데 네. 살충제 때문에 약간 그런 지지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살충제 때문에요? 왜? 이분이 기생충인가요? 아니 이번에 계란 파동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약간 이분 제대로 하시는 거 맞나? 예전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식약처장하고 농수산부 장관이 하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건 실무적인 이야기잖아요. 제 생각엔 이분은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게 더 걱정이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지금 상당히 높은데 네,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거 아니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지를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그렇죠.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럼 이분은 뭘 걱정하는 걸까요? 이 사연에 나왔잖아요. 뭐예요? 좋은 측면에서 특별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MB나 503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그 특별함이 진짜 특별한 건가요? 이 질문을 이제 이분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깔려있는 기본 심리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할 거야. 그리고 이 촛불혁명의 당연한 선택지는 문재인 후보야라고 믿은 사람 입장에서 지금 우리 또 사기당한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을. 계속 이렇게 높은 고공행진을 할까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이 질문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의 질문을 정리해보자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높은 지지율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는 않을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큰 국민들의 욕망을 제대로 알고 계신 게 맞는지가 궁금하면서도 불안한 거군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취재하는 심리하면 당근이지. 저분은 박근혜와는 다르잖아. 그리고 다른 행동을 지금 보여줬잖아. 만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해놓고 연락은 그냥 오겠다고 하면 막아! 이래가지고 했던 세월호 유족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그건 정부가 제대로 관리 못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했어.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걸 뉴스에 나오게 하고 위로를 하는 그런 자애로운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감동적이야, 안동적이야? 감동적인 부분이 있죠. 네,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동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래서 뭘 해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너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요. 오이. 네. 날카로우네 생각보다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짠입니다. 짠. 짠. 네. 우와, 짠이 아니라 어이 날카로운 찡이네. 오, 놀라우네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소통하는 것을 빙자하면서 또 안타까우신 분들의 그 아픔을 위로한다. 그거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황 성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종교가 많이 하는 일.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이분이 대통령으로 보여줄 때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건 어떤 마음으로 이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촛불혁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씨가 더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그거는 문재인 씨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기도 했고 또 문재인 씨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이 마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걸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을 이분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100일이 될 때까지. 네. 장관, 공무원들, 고위공무들, 시각처장 다 뽑을 때까지. 뽑고 나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동안 그런 게 너무 없었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짜 쌓인똥 치운다고. 쌓인똥은 예. 그동안 없었던 거를 이분이 하셨는데, 네. 그거를 마치 쌓인 똥을 치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그렇다라고 믿었던 짠이 참 짠하네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없었던 거는 네.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소통하는 게 없었지. 쌓인 똥을 치운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도 우리는 당연히 매치가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국가 권력이 위로하는 일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그 말은? 그게 애초에? 쌓인 똥인가요? 그동안은 안 했던 거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 아니, 안 했던 것도 그거는 잘못이죠. 이 대통령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죠. 근데 진짜 그 어루만져 주는 게 똥이 쌓여가지고 냄새가 지독해서 괴로워하는 건지 없었어 괴로워하는지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걸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어루만져 주는 거는 그동안 쌓인 똥 치우는 거다. 이거는 사기지. 제가 그렇게 말한 거니까 제가 사과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냥 본인이 네. 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약간 사기성이 있었네라는 느낌은 들죠. 그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똥이라는 것 쌓였다는 거를 그러니까 구별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쌓인 똥 치우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그 쌓인 똥을 치우는 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그 적폐가 청산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위로하는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쌓인 똥 치운 게 아니네. 그렇죠. 네. 진짜 치우라는 똥은 안 치우고 엉뚱한 똥을 치우네.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분이 걱정하는 건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 걱정을 지금 이 사연에 보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결국 지난 9년 동안 없었던 국민을 위한 위로와 소통, 공감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었고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었군요. 그런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메시아가 다일까요? 국민들의 욕망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박사님 책에도 쓰셨었잖아요.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책에 썼는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는 보좌관들은 그거를
읽어봤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읽어봤겠습니까? 안 읽어봤겠죠. 안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뭐 100일 대국민 쇼를 하던 그걸 쇼라고 부르던 진짜 국민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지 나는 100일 맞이해서 기자회견 한 것까지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대국민 보고회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거를 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 마음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해 먹으면 결국에는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이 더 들었거든. 그럼 뭘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혹시 뭐 안 듣겠지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뭘 했어야 된다라는 거는 예. 아이, 지가 뭐 합니까? 고양이가 하는 일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문 대통령이 뭐 계란 파동, 계란 살충제 파동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 심지어 일요일 날, 다음 날, 예. 월요일 날, 하루 다음 날. 근데 대국민 보고회 할 때 그 이야기는 왜 안 했을까요? 좋은 자리니까 좋은 말만 하죠. 그렇죠. 그 쇼의 각본대로 움직이면서 각본 없는 대국민 보고라고 그럴 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을 했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분별력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분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분별력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안타깝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게 그렇죠. 심각한 문제 조금 더 뭐 계란파동이 그렇게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그렇죠. 예민한 문제인데 그걸 먼저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차라리 거기 계란을 가져와가지고 삶은 계란, 후라이한 계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란 먹으면서 사실 완벽하게 이 처리가 못된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전 정부에서 못한 것도 있지만 현재 국민들은 이 계란을 몇 개를 먹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꺼림직한 거 그것 때문인데 사실 저도 깨림직하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당장 뭐 우리가 갑자기 계란 하나 먹고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막 사라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먹어도 하루에 10개 정도씩 먹어도 지장이 없고 1년에 수백 개를 먹어도 지장이 없다고 식약처장도 이야기했고 또 그 과학자들이 의사들도 이야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저도 몇 개 먹을게요. 같이 오신 분들 여기 계란 하나씩 뭐 날계란 드시기 힘드시니까 삶은 계란도 하나씩 우리 나눠서 먹읍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그분의 소탈하고 또 그분이 국민들과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아픈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마치 자아자찬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날에 갑자기 다 민방위복 갇혀있고 장관들 앞에서 자 보시오 이런 식으로 잘해 이러면 그거는 박정희 시절에 하던 짓이나 MB 시절에 하던 짓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가 뭘까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가 뭘까는 그 질문 왜 갑자기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애들이 시키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뻔하게 쇼를 하든지 늘 해왔던 공무원들의 발언을 또는 적어주는 것을 읽는 수준으로 급속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심각하게 저를 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이거 발을 빼야 될지
본인이 지금 패널에 놓은 것도 지금 걱정이 되는 느낌이 들죠. 근데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또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보 만들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요. 왜 그러시는지. 이게 시사심리예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 늘 해오던 대로 또 권력의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거야. 국민들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짓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조정을 우리 대통령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들이 좋아해 이런 단순한 접근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럴 때 그들이 믿는 국민은 지들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503이 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청와대에서 늘 놀고 먹고 주사 맞고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을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사상담에서 할 수 있는 심리상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뭐를 해요? 내가 뭐 지금 욕구 불만이라 가지고 누구 욕하러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이 사회 다른 사람들이 더 생각하고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가 존재할 이유지. 내가 누구처럼 잘생겨가지고 내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이 내 삶에 있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말문이 턱 막히는데. 왜 말문이 막혀? 내가 말문을 지금 닫았어요? 네. 아니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생긴 얼굴이 꼭 나만 보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게 나의 존재 이유예요? 아니요, 박사님 귀여우세요. 고마워요. 나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한 소리였어. 아이 참. 그건 그렇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또 이 나라가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도 누구보다 더 커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내 사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내가 있는 나라가 쪽팔리면 내가 쪽팔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503이 이 나라 대통령일 때 쪽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썩고 사는데 나는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가 거의 죽음의 상태로 지냈어요. 심리적으로. 왜? 아니 보통 그러잖아요. 눈이 하나 있는 세상에는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이다. 네. 그거를 내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고 매일 TV 틀거나 라디오 들으면 저거는 저렇게 또 사기를 치고 또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죄스럽다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짠하다고. 답답했죠. 그러니까 네. 외면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자기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문제가 뭔지조차 알 수 못해요. 이분 지금 이 사연 보내준 거 너무너무 놀라운 지적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찍었고 또 그분이 메시아와 유사한 행동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 자,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으로써 이 나라에 쌓인 똥이 치워지고 똥냄새가 없어지면 내가 살기 힘들다라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은 503이나 503을 추종한다는 태극기 집단이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을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므로써 내가 한자리하고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서 나름대로 이분을 더욱더 부각시키면 내가 더 이 자리에 오래오래 잘 있을 수 있겠다고 믿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선한 의도로 이게 이제 선한 의도 이거 많이 들었죠, 그죠? 네. 선한 의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메시아 롤플레이 코스프레를 시키고 정작 그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더 이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한 의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저도 제가 처음으로 투표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당선되실 때 투표였거든요. 네. 그때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네. 군대 줄어든다고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했었고. 네. 아 그때 투표한 거 확인 안 했어요? 그 우편으로 다 보내니까 뭐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네. 우편도 보내는 걸 혹시 중간에 뜯어볼까봐 지 마음과 다르게 투표했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정치에는 전혀 몰랐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뽑아놓고 나서 그분을 감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놓쳤다. 뭐 이런 아쉬움이나 빚진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느껴지는 게,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똑같은 MB나 503이랑 비슷한 그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느껴졌던 건 읽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못 지켜주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켜주려면 이분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지지하는 게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해주는 게 지켜주는 거예요. 지적도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입장인지 본인이 알고 있을까요? 지적을 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개선을 하는 건. 이분은 무조건 지지해야 되느냐 또는 잘못된 거는 지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될지 그 구분이 안 돼서 이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지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욕망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펼 수 있게 우리는 지적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 행보만 보더라도 이전의 MB나 503과는 완전히 다른데 왜 최근 대통령 말씀은 이전의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지지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아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MB나 박근혜가 했던 짓거리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고 표현도 비슷해. 국민께서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뭐예요?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글쎄요. 하나만한 이야기. 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인식도 못하고 널 뻔한 소리 밑에 있는 공무원이 적어주는 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읽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연 주신 분이 우려했다시피 끼리끼리 해먹는 짓을 하지 않겠는가. 진짜 적폐청산하라고 뽑아놨더니 이 이리 때 쫓아냈더니 넉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그분은 그러면 넉대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혹시나 가지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지지했던 그분을
넉대의 우두머리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마음을 이분이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인사하시는 분들 대체 신기하잖아요. 이번에 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분이 놀랍게도 이승만의 건국 업적을 청량하고 이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 분인데, 그렇게 보면 박근혜를 추종하던 그 세력이나 또는 이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이 MB와 박근혜를 정권을 만들고 유지하고 또 온갖 최순실과는 다르게 이 적폐를 행사했던 그 집단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두둔하고 또 대변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아니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대표적인 이 행정 개편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또 앉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청와대에서 관계자라는 분, 어떤 분인지 이름도 없는 익명의 후분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국정 철학과 신념이 같은 분으로 100%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비록 그 사람이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과 동일한 국정 철학과 신념을 가진 분이라도 우리끼리 해먹는 또는 우리끼리 술 먹고 노는 그런 친한 친구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청와대에서 같이 지내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어느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도 혼란스러워요. 어떠세요? 저도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쉬움이 있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쉬움을 이제 사연 붙인 분은 놀랍게도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이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찌어야 될 똥이라는 게 구체적인 이 사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똥이라고 치웠는데 비료로 쓸 똥을 치운 거 아닌가? 치우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 의구심을 잠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실질적 성과, 뭐 그동안 가치로만 국민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금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를 이끄는 새로운 인물들, 그 유능하신 분들이 정작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국민 과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교육에 대한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그동안 교육부 관리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거 리스트를 쭉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국정교과서, 뭐 역사교과서 폐지, 그거는 박근혜 시절에 새롭게 놓은 거, 그거 폐지하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이전에 하던 거 재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정작 이 각각의 국정 영역에서 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 하시고, 장관을 선택하신 분들 다 이전에 뭐 야권에서 뭐 또는 진보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다 끌어모으셨는데, 그분들이 진짜 진보인지 아니면 진보한 보수였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자기가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한 용어만 쓰지 지가 뭐로 가지고 진보고 뭐로 보수인지, 요즘에는 보수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분이 말씀하시는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와, 역시 황심서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 수준 있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소통, 탈권위, 공정, 자치분권, 환경, 성평등 등을 가치의 문제로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가치는 문재인 정부나 이전의 국민의 정부에서 또는 참여정부에서 잘할 수 있고 또 원래부터 우위에 있었으며 DNA도 강점이래요. 이게 말이에요, 소예요?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지금 우리 짠 씨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 앞에 놓고 한 소리는 아주 특수한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인간이 대통령 지금 이 말씀 자료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인간이 진짜 지능지수의 문제인지 제정신인지 진짜 한바탕 욕을 해주고 싶었어요. 소통, 탈권위, 공정, 자치분권, 환경, 성평등은 문재인 정부나 이전의 국민정부, 참여정부에서 잘할 수 있고 원래부터 우위에 있었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자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전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소통이 잘 됐다고 자평했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소통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못한다고 욕을 얼마나 욕을 많이 했죠. 네. 많이 들었는데 그 욕은 그러면 다 누구를 향한 욕이었어요? 진짜 그동안 정치인들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한 거를 마치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를 했던 건 그건 정치인들이 이 자기들 때깔내려고 했던 소리지 그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는 거. 왜 그런 상식적인 판단도 안 될까 싶으면 울고 싶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인위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사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그러면 하셨잖아요. 인위가 아니고 그 보수 꼴통을 위한 대통령도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사실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누구를 청산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게 전 노무현 대통령이 탈권위를 보여준 거 그거는 인정하고 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소통을 잘했다. 소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들끼리만의 소통이었고 그들끼리만의 어쩌면 노름을 하지 않았나. 오죽했으면 그들끼리 논다고 정당도 우리들 정당인가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열린우리당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다친 저그당이야. 듣다 보니까 답답해지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알려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인간들한테 계속 알려야 되죠. 너희들 까딱 잘못하면 다친 저그당 꼬라지 난다. 너희들끼리 그렇게 놀면 안 된다. 자아자찬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겁나는 게 예전 노무현 대통령 비난하듯이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했던 것처럼 가지 않을까? 지금 내가 노무현 때문이다 하듯이 문재인 때문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너희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모신다고 코스프레 하는데 그런 코스프레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전 달라요. 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정확하게 묻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성장과 소득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이런 글을 쓴다는 거는 MB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지했던 사람들의 평가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이제 알겠죠? 네. 그러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설프게 이전에 MB나 박근혜가 하는 그런 레파토리로 그런 리토릭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 그 행동을 해야지 지지하지 않는 인간도 지지를 하게 되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살충제, 검출, 계란, 인체 위해성 발표하면서 청주에서 이 식품의약처 안전처에서 발표를 하는 사진 기사 나온 거 혹시 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누가 발표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처장이었나? 아무튼 뭐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놀랍게도 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인하고 최성락 식약처 처장이 아니라 차장이 발표를 해요. 살충제, 검출, 계란, 인체 위해성 발표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장관도 있고 한데 식약처 처장도 있는데 장관과 처장은 어디 가고 차관하고 차장이 와서 이거 위에 평가성 발표를 하죠? 그동안 자기들이 그러니까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은 뭐예요? 장관하고 이 처장은 자기들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동안 일해왔던 실무자 최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거를 온몸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받은 지 하루가 되더라도 네가 책임을 지고 이걸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저는 임명받은 지 아직 99일밖에 안 돼가지고요. 이걸 아직 제가 잘 모르고요. 원래는 제가 임명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태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언밸런스하네요. 대통령은 과거 정부 잘못을 다 정부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알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어떤 언론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는 가치가 아니고 성과 위주로 이야기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지금 국민들이 아직 모르는데 문재인 후보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할 때 우리 그 방향으로 어디 가고 있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진짜. 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나가야 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할 구체적인 가치는 그 적폐청산이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믿지도 않고 본인들이 지향하지도 않았던 가치 이래놓고 뭐 소통, 탈권위, 공정, 자치분권, 환경, 성평등 등의 가치는 이미 충분히 실현했대. 그래놓고 지금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MB가 주장했던 거 박근혜가 주장했던 거를 주장하고 시작하고 계시면 이분 지금 우짜시는 겁니까? 이 질문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죠. 이제 알겠죠? 예. 이분의 지지도가 80%가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지도가 떨어질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갑자기 왜 헛발질을 하고 공을 엉뚱한 데 지금 차면서 이쪽으로 공 차면 골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이런 지금 연구 같은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이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바뀔까요? 바뀌어야죠. 바뀔까요가 아니라 우리는 구경꾼의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충족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목소리를 내면은 편가르기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뭐라 그러지?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 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실래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안 들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럼요. 있잖아.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어쩌면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던 그 주위에 들러붙어가지고 지거 챙기고 지가 한건 하겠다는 마음을 그런 이상한 충성심을 발휘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게 공격이에요? 공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보자는 거고 지금 그 주위에 붙어 있는 인간들 뭐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왜 코스프레 하냐 이거예요. 왜 닭짓을 하면서 본인은 닭이 아니라고 하면서 닭짓을 하면 나중에 닭이 돼. 진짜. 이 상황을 우리는 다시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진짜 제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답변한 거예요? 답변이 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짠이었습니다. 네, 질문 많은 짠이었어요? 질문이 없어진 짠이었나요? 네, 질문을 더 해야죠. 네. 네, 질문 더 해야죠? 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죠? 네, 제니였습니다. 네, 계속 웃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